2-2단원 온대기후 환경 중에서 소단원 1단원 온대기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온대 동한기후와 온대 서한기후의 특징과 요인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이번 시간에 나오는 주요 개념으로는 온대 수균기후, 온대 겨울 건조기후, 서한 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이런 기후들을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기후들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온대기후를 다른 열대기후나 건조기후, 냉대기후와 다른 특징들을 살펴보면 온대기후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씨 사이입니다. 그래서 가장 추운 달, 겨울의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요 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연 강수량, 1년 동안 내리는 강수량은 보통 500mm보다 많아요. 500mm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온이 온화하고 강수량이 풍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온대기후는 중위도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태양의 고도가 달라져서 계절별 기온의 변화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기후들에 비해서 연교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는 지역에 따라서 이런 위도만 기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수륙분포, 지형, 해륙 같은 여러 가지 기후 요인들이 기후를 결정하기 때문에 계절별 강수량과 기온도 달라지게 돼요. 특히 중위도 지역의 대륙 동안은, 동안이란 단어는 대륙의 동쪽 해안이라는 뜻입니다. 대륙 동안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고요. 대륙 서안, 서쪽 해안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기후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절풍이란 단어는 계절마다 바람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풍향, 바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바람의 성질도 달라져요. 바람이 대륙 쪽에서 불어오면 비가 많이 내리지 않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불어오면 비가 내리고요. 고위도에서 불어오면 차가운 바람, 저위도에서 불어오면 따뜻한 바람이 우리 지역에, 특정 지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륙풍은 대륙과 해양의 비열차라는 거에 따라서 발생을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대륙이 있고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는 지역을 보면 땅은 물보다 대륙은 바다보다 비열이 작다고 표현을 해요. 비열이 작다라는 건 과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 지역에 있는 공기를 데우는데 열량이 적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비열이 작다라는 건. 그래서 여름에 또는 낮에 태양빛이 비치게 되면 땅은, 육지는, 대륙은 쉽게 더워져요. 쉽게 뜨거워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기가 상승을 합니다.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육지 쪽의 지표에는 공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는 저기압이 형성되게 되고 그래서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 육지 쪽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겠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습기가 있는 바람이 올 거예요. 그럼 이 지역은 비가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저기압이라서 바람이 공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서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육지가 더워진다라는 말은 바다는 상대적으로 시원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겨울이 되었어요. 겨울이 되면 똑같이 햇빛이 여름보다 적게, 육지에도 적게, 바다에도 적게 햇빛이 내리쬐지만 육지는 비열이 작아서 더 빨리 차가워집니다. 빨리 차가워지게 되면 차가운 공기는 하강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지 쪽의 공기는 차가워져서 하강을 하게 됩니다. 하강을 해서
이 지역의 공기가 많이 모이게 되면 여기는 고기압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고기압의 바람은 여기 바람에 공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요. 퍼져나가게 되면 똑같은 육지에서 사는 사람이라 해도 이 사람은 이제는 땅 쪽에서, 육지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육지에서 불어오니까 바람은 건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는 육지보다 이때 상대적으로 좀 따뜻해지게 돼요. 그렇죠. 둘 다 차갑지만 바다 쪽이 덜 차갑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육지는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기 때문에, 빨리 차가워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차가운 육지 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차갑고 건조한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륙의 끝부분에 있는 나라는 여름에는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겨울에는 육지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거, 육지 쪽에서 불어오는 거. 바람의 방향이 계절마다 바뀌죠. 이런 거를 계절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달락으로 넘어가서 온대 기후 지역의 식생은 낙엽 화렵수와 침엽수가 함께 혼합림을 이루는데 잎이 무성한 낙엽수는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조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또는 생소한 그런 단어들이 몇 개 나와요. 식생이란 단어는 쉽게 생각해서 식물의 분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낙엽 화렵수란 단어는 낙엽은 가을 되면 우리는 낙엽이 떨어지죠? 그 낙엽입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진다라는 그 이야기고 화렵수에서 활엽이란 단어는 잎이 넓다는 이야기예요. 잎이 넓은 수는 나무 숫자입니다. 그래서 낙엽 화렵수는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는 잎이 넓은 나무란 뜻이고요. 침엽수는 나뭇잎이 침처럼 뾰족한 나무란 말이에요. 이 온대기후 지역의 식물은 숲은 낙엽 화렵수와 침엽수가 같이 있어요. 섞여 있으니까 혼합이 되어 있는 숲, 혼합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잎이 무성한 낙엽수, 잎이 넓고 무성한 낙엽수는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나뭇잎에 있는 그런 탄소화물, 유기물 성질이 토양에 들어가서 썩게 되면 얘네가 양분이 되고 다른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온대 기후 지역은 기후 환경이 인간 생활에 적합하고 토양이 비옥하여 농사에도 유리하므로 일찍이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명들이 있죠. 대부분이 온대기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온대기후 지역에는 인구가 밀집한 곳이 많다. 지금도 실제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전부 다 중위도의 온대기후를 가진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42페이지입니다. 대륙 동안 지역의 기후는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 라고 시작을 하는데 대륙 동안 기후가 있다라는 말은 대륙 서안 기후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대륙 동안과 대륙 서안은 둘 다 온대 기후에 속합니다. 자, 온대 기후를 두 개로 나누면 대륙의 동쪽에 있는 동쪽 해안에 있는 대륙 동안 기후와 대륙의 서쪽에 있는 대륙 서안 기후로 구별을 해요. 이 대륙 동안과 대륙 서안도 각각 두 개씩 기후가 있거든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 동안에서 주로 나타나는 온대 도간 기후 지역은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계절에 따라서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대륙의 동쪽에 있으면 하나의 큰 대륙이 있으면 온대 기후 지역은 대부분 중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편서풍이 불거든요. 그래서 편서풍이 서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대륙의 동쪽 지역은 바람의 출발지인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륙과 해양, 땅과 바다의 비열차에 의해서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계절에 따라서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가 커요. 뭐 때문에? 계절풍 때문에. 이 계절풍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영향은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고요. 겨울에는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온대 동안 기후는 또 두 개로 나누는데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온난 수분 기후와 겨울 건조 기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해요. 둘 다 온대 기후야. 온난 수분 기후는 온난 다습한 해양성 열대 기단과 난류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많고 특히 여름에 덥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지역이에요. 알파벳 기후로는 CFA 기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러한 온난 수분 기후는 해양성 열대 기단, 난류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옵니다. 1년 내내 비가 많이 와요. 특히 여름에 엄청 덥고 비가 많이 오는 특징을 가집니다. 위치상으로는 주로 중국 동남부, 일본 남부, 미국 동남부, 남아메리카 동남부,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지역에서 나타나요. 두 번째로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얘는 어떻게 쓰냐면 기호로는 CW 기호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온대 겨울 건조 기후는 온난 수분 기후보다 겨울이 훨씬 더 건조해요.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 강수량의 계절차가 굉장히 큽니다.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륙 지역, 인도차이나 반도 북부 지역, 인도 북부 지역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이까지 대륙 동안 기후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대륙 동안 기후의 특징 자체는 둘 다 계절풍의 영향을 받고요. 여름은 덥고 습하고 비가 많이 오고 겨울은 춥고 건조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교차와 강수량의 계절차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온대 동안 기후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온난 수분 기후와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온난 수분 기후는 온난 다습한 해양성 열대 기단, 난류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굉장히 많고 여름이 고온 다습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온대 겨울 건조 기후는 겨울 건조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겨울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난 수분 기후보다 겨울이 훨씬 더 건조하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 강수량의 계절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과서 아래쪽을 보면 온난 수분 기후의 모습, 온대 겨울 건조 기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온난 수분 기후는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는데 충분히 많이 오는데 여름에 비가 훨씬 더 많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름에 비가 내리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 두 번째로는 온대 겨울 건조 기후니까 겨울에 비가 오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여기는 겨울이고 겨울에 비가 오지 않아서 건조한 들판, 중국의 허베이성 또는 후베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역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대륙 서안 지역의 기후를 볼게요. 대륙 서안 지역은 대륙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중위도에 있어요. 중위도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바람이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서쪽에 치우쳐져서 바람이 분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대륙의 서쪽에 있는 지역은 어떠한 바람의 영향을 받냐면 바다에서 시작하는 바람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육지의 영향을 받는 지역보다 연교차가 작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교과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온대 서안 기후는 서안 해양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로 구분할 수 있다. 서안 해양성 기후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과 난류의 영향으로 연중 강수량이 고르며 온대 동안 기후보다 여름이 비교적 서늘하고 겨울은 온화하여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편서풍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했었고요. 난류는 따뜻한 바닷물이에요. 이 대륙 근처의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저위도에서 시작한 따뜻한 바람이 지나가면서 이 지역은 따뜻한 바닷물의 영향을 받아서 겨울에 많이 춥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온대 동안 기후보다 여름이 비교적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연교차가 작아지겠죠. 위치는 주로 서유럽, 북아메리카의 북서해안, 칠레 남부,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 쪽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서한 해양성 기후는 대체로 대륙의 서쪽에 있으면서 고위도 지역에 주로 분포를 합니다. 위도상으로는 북위 또는 남위 40도에서 60도 사이에 많이 있어요. 이러한 지역들은 지형의 영향으로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며 바람 바지에 해당하는 칠레 남부 태평양 연안, 노르웨이 서부 해안 등지는 연중 편서풍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린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지형을 공부하진 않았지만 지형은 땅의 모양이거든요. 자, 땅의 모양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조금 설명을 해보면 바람이 이렇게 불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기들이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하면서 공기가 상승하게 되겠죠? 공기가 상승하면 기온이 내려가서 구름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구름들은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면 비가 되어 내리겠죠? 그래서 산지를 이동하는 바람은 여기에 비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하면서 산을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면서는 비를 내리게 되고요. 올라가면서 비를 다 뿌리기 때문에 이 다 지나간 비를 다 뿌린 공기가 산을 타고 내려오게 되면 이 공기는 굉장히 건조해지게 돼요. 얘는 더 이상 습하지 않은 공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산을 기준으로 바람이 선생님 그림상으로 왼쪽에서 불어온다고 하면 왼쪽 지역 사람들은 우산을 들고 있어야 되고요. 오른쪽 지역 사람들은 비가 안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을 바람이 오는 지역, 바람이 오면서 공기가 상승하게 되는 지역을 우리가 바람바지 지역이라고 하고 산을 지나서 공기가 하강하게 되면서 더 이상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을 우리는 바람 그늘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바람 바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들은 산이 있겠죠. 산이 있어서 공기가 상승하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중해성 기후 볼게요. 지중해성 기후는 위치상으로는 대륙 서쪽에 있고 서한 해양성 기후보다 좀 더 저위도에 있어요. 그래서 중위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도상으로는 30도에서 40도 사이에 분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강수량이 적고 겨울에 강수량이 많은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기온이 높고 건조합니다. 덥고 비가 오지 않아요, 이 지역은. 반면에 겨울에는 온대 해양성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이 온난하고 습윤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태양의 회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바나 기후 지역이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아서 우기와 건기가 반복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지구가 있으면 적도 지역이 있겠죠? 자, 이 적도에서는 바람이 공기가 상승을 해요. 그리고 이 상승했던 공기가 30도에서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하강한 공기들은 주변 지역으로 퍼지게 되고요. 이 공기들은 다시 위도 60도에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러한 하나의 세트가 북쪽과 남쪽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하지, 동지 이야기했었죠? 이 아열대 고압대라는 건 뭐냐면 고기압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표에 고기압이 있다라는 말은 지표에 공기가 많다는 이야기고 그거는 이 지역을 이야기를 해요. 이 아열대 고압대가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지역에 비가 오지 않을 거고요. 남쪽으로 이동하면 이 지역에 비가 오지 않겠죠? 이 왔다 갔다 하는 지점에 지중해성 기후가 분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에 들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겨울에는 온대 해양성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이 따뜻하고 비가 오게 됩니다.
기단이라는 건 공기 덩어리예요. 공기 덩어리인데 아무 공기 덩어리가 아니고 한 지역에 오래 정체되어져 있어서 그 지역의 지표, 땅의 영향을 받은 또는 그 지역의 지표, 바다의 영향을 받은 특정한 성질을 가진 넓은 지역에 걸쳐 있는 등질적인 성질이 같은 공기 덩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단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냐면 공기가 바람이 별로 없는 지역에 공기가 한 곳에 오랜 기간 동안 정체 가만히 있게 되면 그리고 땅의 성질이 동일한 이런 지역에서 기단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름을 살펴볼게요. 온대 기단이기 때문에 따뜻한 성질이고요. 해양성 기단이기 때문에 습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온이 따뜻하고 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지중해성 기후의 분포는 보통 지중해 근방에서 나타납니다. 이름이 지중해성 기후니까. 근데 지중해 인근 외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칠레 중부, 남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부 쪽에서도 해안을 따라서 좁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의 사진을 보면 왼쪽은 서안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 런던, 영국의 런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구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말은 이 지역에 곧 비가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영국 신사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중절모를 쓰고 바바리 코트를 입고 긴 장우산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그 말은 이 지역은 보슬비가 굉장히 많이 내린다는 거예요. 영국에 우리나라 장마처럼 장대비가 쏟아지면 그 사람은 멋있게 중절모를 쓰고 있지 못하고 무조건 엄청 큰 우산을 항상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은 1년 내내 비가 촉촉하게 계속 오기 때문에 비를 맞을만 하면 중절모를 쓰고 버버리 코트에 깃을 세워서 다니는 거고 비가 조금 많이 온다 싶으면 우산을 들고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지중해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니까 여름에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이 굉장히 맑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지중해 인근의 큰 도시인 로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대기후의 특징에 대한 교과서 본문 내용 설명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뒤에 올릴 온대기후의 특징, 우리 지금 수업한 이 내용과 관련한 교과서 자료 설명 영상도 챙겨봐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